네, 앞서 뉴스 세계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광주 5.18 묘지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이어서 5.18 광주 단체 관련자들, 관계자들과도 비공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분인데요. 5.18 기념재단의 이기봉 사무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던 건가요? 저희 5월 3단체가 있고 또 재단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한 10여 분이 참석을 했고요. 음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대표를 비롯해서 네. 비대위원 또 예. 뭐 대변인 이렇게 해서 또 10여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좀 어떤 그 밀도 있는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들은 뭐 진상규명을 위해서 또 미래통합당과의 협조가 좀 필요했고 네. 또 미래통합당도 또 듣겠다고 해서 음. 저희들이 그 요구하고 또 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중심으로 좀 얘기가 그러면 이제 진행됐습니다. 이 5.18 관련 단체가 주로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는 주로 이런 식이었다고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주로 요구 사항이 어떤 거였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뭐 중요한 요구를 했는데요. 네. 먼저 미래통합당이 5.18 막말 행위에 대해서 이제 사죄한 만큼 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데 동의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요. 아, 헌법 전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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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5.18에 대한 그 악의적 왜곡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음. 5.18 역사의 처벌, 즉 5.18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달라. 예.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는데 5.18 단체가 여전히 사단법인 수준입니다. 아, 그래서 공법단체 설립과 피해자들에 대한 예우를 좀 넓혀서 예.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 관련법 개정에 좀 적극 나서달라 이런 요구 음. 등이었습니다. 답변은 어땠습니까? 이제 헌법 전문에 있는 문제는 그 개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헌법 특위가 만들어지면 논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즉답은 피했고요. 예. 그리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민주당에서 발의한 안을 함께 심의할 것이다. 음.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뭐 명쾌한 답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원론적인 근데 답변이네요, 그러면. 예, 예. 그렇죠. 이제 반면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좀 더 이제 그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음. 5.18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떤 네. 방법으로든 있어야 된다. 이런 의지는 이제 밝혔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오늘 조간 이런 데 일부 나온 보도에 따르면 유공자에 대한 어떤 연금 지급 문제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뭐 발표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어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을 때 그 중에 미래통합당에서 뭐 자기 입장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은 이 부분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들이 방법을 마련하겠다 이 부분들은 이제 얘기한 거라 네. 그런 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광주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그 당 소속 인사들 뭐 지금 현직 의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 처리 문제는 혹시 이야기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 문제는 따로 구체적으로 언급은 없었는데 예. 김종인 대표께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저 사죄라든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저희도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음. 미래통합당에서도 또 여러 뭐 강경 온건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다시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많이 했어요. 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 어떤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강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강 정책에도 5.18 정신을 담는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던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처장님도 그렇게 읽으세요? 네, 저희들은 뭐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는데 네. 일단은 이게 의미 있는 이제 변화이긴 한데 예.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음. 이게 뭐 일부에서는 5.18과 또 호남과 광주에 대한
사죄, 사과의 마무리라고 일부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예. 저희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예. 구체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예. 이거는 좀 우리 진정성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지 않겠나 저희는 예.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좀 해석을 하자면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사죄를 했던 부분들이 시작이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작 이후에는 이제 그 행동으로 그게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좀 일각에서는 황교안 그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방문했을 때의 광주 시민들의 반응이 달랐다 이런 식으로 전하던데 처장님은 어떻게 읽으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대표의 어떤 광주 방문 성격이 좀 달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희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민들도 과거와는 이제 다른 모습에서 이런 좀 관심 있게 지켜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기대를 하는 그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황교안 대표 때는 막말 의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 또 단호한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네. 그리고 또 묘지 참배했을 때도 격렬한 항의와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점이 없었고, 예. 먼저 또 광주의 일정 자체가 5.18 묘역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저는 의미 있는 그런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광주 시민들이 미래통합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많이 누그러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누그러졌던 결정적 계기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누그러졌다고까지는 당장 표현하기는 저희들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런 여러 이후에 진행되는 행동들에서 예. 과연 그러한 구체적인 변화와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거는 어제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퍼포먼스로 비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회성 이런 대국민 행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건지 네. 그리고 당내에서 또 여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예. 이견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중심을 잡고 잘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이 될 때 좀 광주 시민들의 그런 시각 또 바라보는 인식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일각에서는 이제 어떤 언론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행보를 이른바 서진 이렇게 그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대선을 염두에는 정치적 행보 아니냐. 호남에서의 득표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행위 자체가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맥락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저는 어떤 정치인들이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회성 인기 영합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아픔을 달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어떤 정치인의 어떤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을 담는 게 앞으로는 중요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그 진정성과 지속성을 재기 위한 바로미터가 뭐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는 개헌 시도가 이제 시작이 돼야 비로소 이제 어떤 실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빨리 그러니까 통과를 시키느냐 마느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책 바로미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럼? 저희들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른 어제 방문한 우리하고 함께한 자리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의지를 표명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장님 연결한 김에 이것도 좀 같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5.18 진상조사위원회 지금 공식 활동에 들어간 지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파악한 바가 있으신가요? 이제 올해 초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1월에요. 네. 그리고 여러 사무처 구성 등 조사관 채용 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5월 16일에 조사 개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건별로 조사 개시 명령을 통해서 조사를 좀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런 것과 함께
종교계, 시민단체, 지자체와 함께 당시 진압에 참여했던 가해자 또는 목격자, 피해자의 어떤 고백과 증언을 권하는 국민운동도 좀 준비 중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좀 체크 포인트가 이제 미래통합당 지금의 미래통합당 추천조사위원이 또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이제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현재까지 내부에서 그런 뭐 심각한 이견이 있다든지 이런 잡음은 아직은 저희들이 뭐 감지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 이제 현재는 그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이제 2+1 해서 이제 최대가 3년입니다. 예, 3년인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조사의 어떤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예. 기간도 좀 연장하고 그리고 또 조사관들의 숫자도 좀 더 많이 해서 네네. 이번에 정말 마지막다운 그런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 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면 음흠. 저희들이 어떤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국회의 어떤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의 이기봉 사무처장이었습니다.